안녕하세요. 5분의 주식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액티비전 블리자드입니다. 블리자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미 보셨겠지만 최근 2월 19일부터 이틀에 걸쳐 블리자드가 마련한 게임 축제인 블리즈컨이 온라인을 통해 개최되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어 2년 만에 개최되는 데다 블리자드 30주년인 점에서 올해 블리즈컨은 기대가 좀 더 컸었는데요. 깜짝 발표로 디아블로2 리마스터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디아블로2 리저렉티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블리즈컨은 전반적으로 디아블로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요. 디아블로2 리저렉티드 뿐만 아니라 디아블로4의 새로운 캐릭터인 로그에 대한 소개도 있었고 디아블로 이모탈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리자드의 다른 프랜차이즈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하스스톤, 오버워치의 신규 업데이트 준비에 대한 소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이머들이나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신작 출시일일 텐데요. 디아블로2 리저렉티드와 디아블로 이모탈은 올해 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 디아블로4와 오버워치2는 출시 일정이 제시되지 않아서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2008년 액티비전 퍼블리싱과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합병해서 출범한 회사입니다. 액티비전은 콜 오브 듀티, 데스티니, 스카이랜더스 등의 게임으로 유명한 회사이고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등의 게임으로 유명합니다. 블리자드 게임은 한국에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액티비전의 게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액티비전의 콜 오브 듀티는 포켓몬과 슈퍼마리오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매출을 올린 게임 프랜차이즈로 서구권에서는 엄청 유명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캔디 크러쉬사가 유명한 모바일 게임 업체인 킹을 인수해서 현재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합병 이후 승승장구하던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2018년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디아블로 이모탈 사건인데요. 2018년 블리즈컨에서 디아블로4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디아블로 모바일 버전인 이모탈을 공개합니다. 이때만 해도 블리자드는 PC 게임계의 수장 같은 존재였고 모바일 게임은 게임의 깊이가 낮다는 인식이 강했던 터라 게이머들은 크게 실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서 명언이 터지죠. 사실 이 사건 하나로 당시의 주가 하락을 설명하기에는 어렵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성장성이 높은 모바일 게임 시장으로의 대응이 늦은 상황에서 주요 IP를 활용한 모바일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을 확인하였고 블리자드 창립자인 마이크 모하임이 물러나고 우수한 개발 인력들이 이탈하며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였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미중 무역 분쟁의 확산과 미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증시가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9년부터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구조조정을 시작합니다. 비개발 인력 및 비우선순위 게임의 인력을 감원하고 콜 오브 듀티, 워크래프트 등 핵심 프랜차이즈에 집중 투자하기로 합니다. 이에 신작 출시 공백으로 잠시 매출이 감소했지만 콜 오브 듀티에서 모던 워페어, 워존, 블랙옵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는 클래식, 어둠 땅이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매출이 크게 반등했습니다. 이는 핵심 프랜차이즈에 집중하기로 한 회사의 전략이 유효했음을 보여주었고 주가도 과거 고점을 회복하고 크게 상승했습니다. 게임 회사가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인기 있는 게임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업데이트하고 회사의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신작을 성공적으로 런칭하여 유저를 끌어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는 게임 회사의 매출이 주로 게임 패키지 판매, 월 결제 구독, 게임 내 상품 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신작 출시 후 인기몰이에 성공하면 단기적으로 패키지 판매 매출이 크게 상승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독과 상품 결제 매출이 꾸준히 이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의 매출 전망에는 신작 출시 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2019년 신작 출시 부족으로 매출이 저조했는데 2020년에는 콜 오브 듀티 시리즈를 2개나 출시했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어둠 땅 출시를 통해서 매출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올해 신작 출시 일정은 상반기에는 콜 오브 듀티 모바일의 중국 서비스가 이미 시작됐고 하반기에는 디아블로2 리저렉티드와 디아블로 이모탈 그리고 콜 오브 듀티 신규 시리즈가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 신작이 특별히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콜 오브 듀티 모바일과 디아블로 이모탈입니다. 이 두 게임의 특징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핵심 프랜차이즈를 모바일 플랫폼으로 확장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의 출시 이후 모바일 게임 시장은 크게 성장하여 현재는 게임 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캐주얼 게임이 인기를 끌었는데 4G 무선통신과 스마트폰의 성능 향상으로 인해서 모바일에서도 MMORPG가 등장하게 되었죠. 이에 PC게임에서 성공한 온라인 게임을 모바일 게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 되었고, 강력한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기업은 모바일 전환에 성공하여 큰 돈을 벌게 됩니다. 2017년에 리니지 M을 출시한 NC소프트는 이익과 매출이 크게 점프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고, 사실상 리그 오브 레전드의 모바일 버전인 텐센트의 아너 오브 킹스도 중국에서 크게 성공해서 엄청난 매출을 올렸습니다.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 역시 바로 모바일 버전을 출시해서 큰 성공을 거뒀죠. 반면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강력한 게임 프랜차이즈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워크래프트 프랜차이즈인 하스스톤을 모바일로도 출시해서 초반에는 성공적인 매출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카드게임의 한계를 보이며 매출과 유저가 감소했습니다. 이후 캔디크러쉬사가 킹을 인수하면서 모바일 게임은 캐주얼 게임만 출시하게 됩니다. 무선통신 속도와 스마트폰 성능 향상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블리자드표 모바일 게임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투자자들과 게이머들에게 아쉬운 점이었죠. 그리고 2018년 드디어 핵심 IP를 활용한 본격적인 모바일 게임을 발표합니다. 바로 디아블로 이모탈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실망스러웠는데요. 기대하던 디아블로4가 아니었다는 점과 단독 개발이 아닌 중국 기업 넷이즈와 공동 개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2019년에도 핵심 IP인 콜 오브 듀티 모바일을 발표 및 출시합니다. 콜 오브 듀티 모바일은 텐센트 자회사인 티미 스튜디오와 공동 제작을 했죠. 그리고 콜 오브 듀티 모바일은 1년간 약 5,5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연말까지 모바일 디아블로 이모탈이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알파 테스트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점과 MMORPG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비록 단독 개발 작품은 아니지만 이미 콜 오브 듀티 모바일을 통해서 중국 기업과의 협업이 성공적일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디아블로 이모탈까지 성공하게 된다면 회사의 모바일 사업 전략에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아블로와 콜 오브 듀티뿐만 아니라 워크래프트와 오버워치 프랜차이즈를 활용해서 모바일 플랫폼으로의 확장이 계속될 것이고, 부족한 개발 인력은 중국 기업과의 협업으로 해결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바일 시장으로 전환에 성공한 기업이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점을 보면 디아블로 이모탈의 성공 여부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끝으로 액티비전 블리자드 CEO인 바비 코틱이 실적 발표회에서 제시한 청사진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는 콜 오브 듀티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소셜 기능과 컨텐츠 확장을 통해 현재의 성공을 이어나가면서 디아블로 이모탈, 디아블로4, 오버워치2, 워크래프트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신작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에는 3개의 프랜차이즈가 큰 성공을 거뒀는데 2개의 추가 프랜차이즈가 비슷한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3개는 콜 오브 듀티, 워크래프트, 캔디 크러쉬 사가이고 향후 커질 2개는 디아블로와 오버워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도에는 여러 플랫폼에 걸쳐 새로운 컨텐츠를 많이 출시해서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구조조정을 마치고 새롭게 정비한 액티비전 블리자드, 과연 앞으로 과거의 명성을 회복하고 게임 업계의 절대 강자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